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세계가 경애하는 문화유산들을 몇 가지 포인트를 갖고 짚어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냐면 So what입니다. 그래, 문화유산을 갖고 있어. 우리가 세계 최고 있어. 그러면 그거 갖고 어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주제는 바로 문화유산은 신국부 창출의 보고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유산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보통 보존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존이 아니라 새로운 국부 창출, 그러니까 비용이 아니라 수익 창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볼 사항이죠. 그래서 문화단체에 후원하고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줘? 어떻게?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고인돌이 많은 국가, 어느 국가인가요? 네, 질문이 너무 쉽죠. 바로 한국입니다. 네, 전 세계의 약 40% 이상을 우리가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고인돌에 여러분들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무엇일까요? 네, 그냥 자연풍화가 아니라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돌에 새긴 우리 선현들의 지혜와 천문의 위용을 우리가 금세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한 3가지 정도인데 그 첫 번째가 문화유산의 보고에서 갤럭시 폰에 고인돌 문화를 심으랍니다. 휴대폰에 고인돌 문화 어떻게 심지? 이야기를 좀 펼쳐볼 텐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선현들은 고인돌에 이렇게 별자리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뒤편에 보시면, 세종대왕님 뒤편에 보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바로 고인돌 거성문화 속에서 그리고 별에 대한 부분, 천문 대국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고인돌, 우리가 갤럭시란 브랜드는 굉장히 잘 지었는데 거기에 우리의 혼과 어를 전 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모델명을 어떻게 쓰죠? 그냥 애플 9, 애플 10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는요, 문명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S9, S10 미국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는 여러 마케팅 차원에서 S 북두칠성, X 큰 곰자리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우주 전체의 그 철학을 갤럭시에 심는다는 의미는 바로 내가 우주 전체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공생과 조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존중한다는 사람, 그런 표시로서의 고인돌 문화를 다양하게 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전 세계 외국인들이 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여기에는 그런 원리가 있구나, 그 철학을 느끼면서 이 사람들 한국에 오면 어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이 고인돌의 원천지들을 찾아가겠죠. 어딘가요? 바로 강화, 고창 이런 도시들을 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관광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도시들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관련 문화가 성장이 되겠죠. 아울러 갤럭시 폰은 조금 더 지금보다 기능적인, 우리가 보통 better, cheap, fast, 그러니까 조금 더 좋게, 싸게, 빠르게 그렇게 만드는 기능적인 우위가 아니라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의 철학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국부 창출과 국격 제고와 국민 자긍심이 생기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생각의 구조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문화유산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국부 창출의 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한두 가지 예를 더 드리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울산에 반구대 암곡화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고래잡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엔 고래 종류가 매우 많이 그려져 있어서 고래 도감이라고 불릴 만할 정도로 자긍심을 충분히 느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세계 최초의 고래잡이인데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시고, 이 고래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았을까요? 도구가 있었어야 됐을 거고 저 멀리까지 나가서 고래를 잡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서년의 도전, 개척 정신은 사실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울산에 암각화가 있는데 지금 이걸로 우리의 문화 상품이나 국부 창출에 우리가 지금 기여를 하고 있을까요? 별로 없죠. 우리 한국에는 고래를 갖고 했던 것을 보면 고래밥 정도? 근데 그거는 너무 사실 굉장히 약하죠. 우리 고래 왕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오른쪽 그 그림 보시면 노인과 바다, 청새치를 갖고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화도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떻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멀라이언 같은 걸 만들어서 또 다른 상징물을 만들면서 많은 관광객을 흡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영화도 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품도 하나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장되고 있는 과정에 있죠. 여러분들 독일의 로레레 언덕 가보셨죠? 거기 뭐가 있나요? 네, 그냥 지나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스토리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유명한 관광지로 명소로 급부상하죠. 충분히 대한민국의 울산의 암곡화는 그 정도 될 만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국부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죠. 이제 하나 더 신국부 창출, 우리가 얘기하는 컬처노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제 표현은 우리의 오래된 전통은 인류의 미래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높이 80m. 그리고 여러분들이 벌써 1000년 이전에 만든 이 황룡사 9층 목탑이 높이 80m인데 타워 크레인도 없고 못도 사용하지 않고 만든 목조 건물입니다. 당대 최고의 목조 건물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것이 소진돼서 지금 없지만 지금 복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나무를 매우 잘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백제에도 이 기술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 5층 목탑, 일본의 최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죠. 바로 우리 백제와 신라의 목조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간 겁니다. 목조를 매우 잘 다루다 보니까 보시면 평양에 있는 대목교 5세기 때, 그리고 지금 1333년이라고 하는 스위스에 있는 루체릉 다리를 보시면 사실 굉장히 예쁘죠. 저도 갔을 때 너무너무 예쁘긴 한데 이 다리와 이 다리를 비교해 보시면 길이나 폭 이런 거 봤을 때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벌써 한 800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만큼 나무를 매우 잘 다룬 우리 민족입니다. 더 나아가 나무를 너무 잘 다루다 보니까 대목장이라고 하는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무를 그렇게 잘 다룬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ESG가 거의 광풍을 불고 있죠. 근데 원래 우리 민족은 ESG 민족입니다. 5000년에 걸쳐서 자연과의 종, 그리고 생태계 속에서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옥 같은 경우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차경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차경, 경치를 빌려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 때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 그대로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자연과의 상생과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작은 언어를 보더라도 우리 영어는 영화 매표소 같은 거를 뭐라고 돼 있나요? 그냥 티켓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표 파는 곳,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을 나갈 때 뭐라 돼 있죠? 영어로 exit, 우리는 나가는 문. 그래서 사물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면 바로 이러한 작은 단어에도, 언어에도 그러한 철학이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목재를 워낙 또 잘 다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대 문명에서 보면 대부분 건물들은 철근과 콘크리트죠. 근데 언제까지 철근과 콘크리트로 계속 주거 문명을 가져갈 것인가에 근본적인 우리가 화두를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인류의 주거 문명을 바꿔보자. 그리고 철과 시멘트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목조 문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라고 한다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건설사에서 목조 오피스, 목조 빌딩, 목조 아파트를 구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아마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이런 느낌일 거예요. 혹시 불에 안 타나? 네, 그런 어떤 난연성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이제 새로운 목조의 형태가 도출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친자연 환경적이고 인체에 매우 좋은 그러한 빌딩과 오피스 주택이 설립될 겁니다. 그거의 원조가 어디냐? 바로 코리아가 될 수 있고, 또 외국이 만약 이걸 혹시 따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가 있냐? 우리가 얘기하는 트랙 레코드, 즉 우리는 저 오래부터 목조에 거의 우리가 가장 우리가 수승한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목조의 컨텐츠를 갖고 움직인다고 하면 그 누구도 범접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SG를 위해서 막 무엇을 배우러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ESG라는 그 철학을 가장 오랫동안 실천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ESG의 선두 그룹이 누가 돼야 되냐? 바로 우리 코리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 그리고 문화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또 다른 신국부 창출로 받아 안아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이 피 속에는 뭐가 흐르는 거야? 뭐가 흐르길래 이렇게 놀랍고 신비롭고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피에 흐르고 있는 DNA입니다. 그리고 이 DNA는 태어날 때부터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사회생활 속에서 그것이 희석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타고난 겁니다. 그 타고난 게 무엇이냐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힘찬 코리아 찬가, 제가 제작, 그 다음 기획, 그리고 작사한 비공식 애국가라고 불리는 애국 응원가가 있습니다. 코리아 찬가를 통해서 힘찬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고 여러분과 잠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노래 코리아 찬가가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는데요. 조유로 기자입니다. 코리아 찬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노래입니다. 신명나는 멜로디와 진취적인 가사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어떤 의미 있는 자부심을 심어드리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응원하고 또 타인을 응원하고 더 나아가 지구촌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힘찬 어떤 에너지를 부여해드리면서 뮤직비디오엔 의리의 아이콘 김보성을 비롯해 가수 박상민, 대한외국인 안젤리나 다닐로바 등이 출연해 신나는 안무를 펼칩니다. 노래를 부른 김보성은 어려운 시기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제가 응원할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이 힘든 상황을 의리로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신 방역제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방곡곡 울려 퍼질 이 노래가 우리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금 자긍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코리아 찬가가 대한민국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으르!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그 비디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잠시 코리아 찬가 뮤직비디오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찬가 5천만 하우리!
세계 문명 이끌어온 인류의 등불 한국 속의 세계 속의 한국 사랑스러운 태국 거나 대한민국 코리아 사랑스러운 태국 거나 대한민국 코리아 사랑스러운 태국 거나 대한민국 사랑스러운 코리아 대한민국. 만만년 이어갈 우리의 기사 공익인간 실천하는 인류의 등불 한국 속의 세계 속의 한국 사랑스러운 나의 종 대한민국 코리아 참가 화이팅! 사랑스러운 태국 거나 대한민국 코리 사랑스러운 태국 거나 대한민국 코리아 사랑스러운 태국 거나 사랑스러운 코리아 네, 여러분들 조금 에너지를 느끼시고 받으셨는지요? 여기서 시그니처 동작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 동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그리고 응원의 목소리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왼쪽 가슴에 네 번 칩니다. 오른손으로. 자랑스러운 코리아 대한민국. 사랑스러운 코리아 대한민국. 그리고 와! 한 10초간 함성하는 겁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내서 해볼 텐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리모트 온라인이긴 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각자 위치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랑스러운 코리아 대한민국. 사랑스러운 코리아 대한민국. 와! 네, 여러분의 열기가 여기까지 스튜디오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쩌렁쩌렁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한국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볼 텐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우리 한국인을 관통하는 걸 하나 꼽자 하면 저는 그것을 우리의 간판 국가대표 유전자, 바로 신기, 신명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기, 신명이 뭐냐? 소위 얘기하는 늘 여러분들이 하시던 거예요. 흥과 끼. 그래서 무아지경. 도대체 나 자신을 알 수 없는 그 무의식 세계 속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신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때 그 모습 떠오르시죠?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점잖다가 밤 되면 어떻게 되시죠? 네, 회식과 노래방 자리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흥과 끼, 무아경이 무언지를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명은요, 감정 주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나에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전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과 어울리고 같이 흐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난장성,
거의 뭐 야단법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기보다 뭔가 흥을 돋고 그 다음에 왁자지껄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흥과 끼를 느끼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1 플러스 1이 200이 됩니다.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200이 되니까 거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리고 전혀 예상 못했던 것들을 이뤄내는 어마어마한 용광로가 들끓고 있는 게 바로 신명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철학에서 심리학이 나왔지만 이제 심리학에서 새로운 학문, 학제가 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신명학. 그리고 그 대가들은 어디서 배출돼야 되냐? 바로 코리아. 우리가 보통 심리학 하면 어떻습니까? 신명학은요, 긍정심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마틴 셀리그만, 긍정심리학, 다니엘 핑크, 대시의 자기 결정성 이런 학제적인 이론들이 성립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신명학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대가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학의 대가들이 우리 한국의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걸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경이요, 이 감정 주체 안 되는 이 무화경이 우리는 세계 인류 무형 무산에 표출된 형태로 등재되어 있죠. 뭐냐? 농악, 그리고 제주 영등 굿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초를 따지면 우리가 샤머니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림, 신남 이런 요소들이 우리 한국에는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불을 붙이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는 극과 극의 기질이 갖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어마무시한 DNA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북방 기마민족과 남방의 그래서 굉장히 차분한 것도 있지만 거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은근한 뚝배기도 있지만 저렇게 팔랑팔랑 되는, 그렇게 서두르는 냄비 근성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속성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는 거침없는 대한민국 민족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후적인 요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가장 어찌 보면 기가 강한 민족이라고 한 외국 언론 기자가 책에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강대국에 희한하게 놈자를 붙이죠. 강대국 어디입니까? 미국놈, 그 다음에 중국놈, 그리고 일본인데 일본은 일본놈 하지 않고 외놈, 미국놈, 일본놈, 이렇게 강국에는 놈을 붙이는 아주 대찬 기질이 있습니다. 거침없죠. 네, 그런 자신감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한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한국인의 극과 극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편만 보고 한국 사회를 비방한다? NO! 한국 사회 그렇게 비방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도 그래서 한국인이 안 돼, 이런 비하적인 자세도 역시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극과 극을 같이 갖고 있고 그 속에서 뭔가 융합과 통섭과 창의가 발생될 수 있는 그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우리의 진짜 비밀 병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우리 1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우리 인간의 육체를 기계에다가 반납했습니다. 기계가 훨씬 더 생산성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이제 반납하게 되니까 뭐 남죠? 우리의 뇌가 남습니다. 뇌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그간에는 우리가 좌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좌뇌를 반납하게 됩니다. 왜? 기계적 합리성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우리 좌뇌가 따라갈 수가 없겠죠. 수많은 전 세계적인 판례를 어떤 한 판사가 기계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 남나요? 이제 좌뇌 시대에서 드디어 힘들었던 우뇌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연, 창의,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창조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우뇌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여기에 우뇌의 강한 민족, 바로 우리 코리아가 강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팔짱 한번 껴볼까요? 네, 혹시 왼쪽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우뇌 기질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네,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 한번 깍지 한번 껴볼까요? 깍지 꼈는데 혹시 왼쪽 엄지가 오른쪽 엄지보다 위에 있다? 우운의 성향이 좀 더 강합니다. 뭐 어떤 분은 좌뇌 성향이 강할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운의 기질이 강한데요. 이게 어디에 표현되어 있느냐? 바로 스포츠. 보시면 우리가 왜 양궁과 골프를 저렇게 잘하는지 여기는 과학의 요소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역에 맞추고 어떻게 그 홀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이때 우리가 또 보이지 않는 숨은 공신이 있습니다. 뭐냐? 쇠젓가락입니다. 그래서 매우 섬세한 세포적인 느낌, 근육의 느낌을 갖고 우리가 운의 기질을 갖고 하다 보니까 스포츠에서 골프와 양궁을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운해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죠. 너무 막 깊이 생각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TV 토론 보십시오. 그것이 토론인가요? 거의 뭐 말다툼에 가깝죠.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도 있는 그러한 운해적 기질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감성과 우연, 논리보다요. 그런 요소들이 우리한테 큰 강점이다. 우리가 보통 뭐 어머니들한테 소금 얼마큼 넣을까요? 뭐 국을 끓일 때 그러면 뭐 우리가 2g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안 계실 겁니다. 그냥 뭐 한 2스푼 넣어. 그러면 2스푼이 3스푼이 4스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어떤 우연 속에서 우리는 창의가 나옵니다. 마치 굉장히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우연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뭐냐? 펄벅이 왜 우리 한국을 보석 같은 나라라고 했을까? 여러분 펄벅 아시죠? 제가 요즘에 한국이 내놓은 책을 쓰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어떤 분은 한국 작가는 뭐 대부분 펄벅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펄벅도 몰랐는데 펄벅을 알게 해서 감사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특히 펄벅이 보석 같은 나라라고 왜 했을까를 가만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하나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소달구지 사건입니다. 이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소를 끌고 쭉 오는데 소달구지에 볏짐을 실으면 되는데 굳이 농부가 지게에 볏짐을 싣고 와요. 그걸 펄벅이 보고 왜 농부가 힘들게 볏짐을 거기에 싣고 소달구지 실으면 되는데 왜 본인이 그렇게 갖고 가냐 했더니 농부가 하는 말, 네, 집에 갈 때 퇴근할 때 소도 쉬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에 펄벅은 거의 소에게는 거의 뭐 초감동을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까치밥. 저 맨 위에 있는 감은 제일 맛있는데 왜 저거를 감을 안 딸까요? 네, 우리 한국 정서는 바로 그거는 까치밥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펄벅은 정말 기절초풍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엄지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펄벅은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을 써서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갖는 종주국이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석 같은 나라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고서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품 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고서에 보면 고조선은 군자의 나라요. 그리고 대의를 따르는 대인이고 양보하기 좋아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사양하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다? 그러면 본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나라를 지키는 어마어무시한 민족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너무 아름답죠? 펄벅이 얘기하는 보석 같은 나라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국가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도 고스란히 면면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희석된 게 있는데 그건 뒷단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IMF 때의 금반지 모으기 운동. 외국에선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말 경이로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 국채보상 운동.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우리가 보였던 K방역에서 초창기 때 우리 국민의 모습. 너무 착하잖아요. 의사분들도 정말 헌신다하고 우리가 해야지. 또 국민들도 우리 다 같이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따라야지 하는 그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저도 한국인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형태를 저도 스스로 필요하다 생각되면 응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잠깐 소개해드리면 작년에 유엔의 날 10월 24일 날 우리도 힘들지만 지구촌을 응원하자. 우리가 우리 소년들의 품성을 고스란히 받아 안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과 함께 가나부터 헝가리까지 200개 국가를 한 국가 우리가 응원하면서 그 200개 영상을 1분짜리 영상을 국가에 보내주고 또 화답도 받았습니다. 그 현장을 잠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제연합 유엔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올림픽 공원에서는 지금 현재 이색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수영 캐스터. 네, 저는 지금 서울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지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곳에서는 코로나에 맞선 세계인들을 응원하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2020 코리아 월드 응원 캠페인입니다. 나라별 국기에 맞춰 국가 이름을 외칩니다. 빨간 응원복을 입은 응원단들은 칼군무와 함께 힘찬 함성을 지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응원단의 얼굴에는 전 세계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2020 코리아 월드 응원 캠페인은 코로나로 지친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국제연합일 유엔의 날을 맞아 한국인과 외국인 40여 명이 모여 독일, 미국, 프랑스 등 200여개 국가의 코로나 극복을 응원하는데요. 각 나라별 응원 메시지는 1분 미만의 영상으로 제작돼 200개국에 각각 전해집니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응원단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지키며 응원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내년 1월 2일에 지구촌 시민들과 성대하게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캠페인 기간 내내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을 전하며 세계인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장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K-팝, K-방역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의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응원에 함께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에서 연합뉴스TV 한수연. 네, 우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지구촌 이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네, 역시 저도 우리 같이 참여한 사람들처럼 한국인의 기질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영상을 200개 국가에 이제 전하면서 또 노르웨이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께서 현재 유엔의 또 SDG 지속 개발 가능 목표의 의장이십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께서 이걸 보시고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참으로 기특한 영상을 만들었는지 화답도 해주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노르웨이 총리 트위터에 저희 영상을 올려줬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이 연어인데요. 그 연어를 여의도 수산시장에 사갖고 와서 노르웨이 영상은 이렇게 또 연어가 들어간 영상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죠? 브레이브걸스. 역전에 또 여러 가지 K-팝 아이돌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모습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 스타와 지구촌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레드엔젤 월드 응원 시즌 2! 토닥토닥 괜찮아 온라인 콘서트를 찾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브레이브걸스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우리 뒤에도 한번 봐주시죠. 엄청나게 브레이브걸스. 네. 네, 지금 지구촌에서 네, 한국분 혹시 아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그 팬클럽 중에. 진짜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같이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올해 첫 역주행의 주인공 분들인데요. 대중들이 왜 이렇게 우리 브레이브걸스에 열광을 할까요? 저희가 매 공연을 다닐 때마다 되게 열심히 뭔가 에너지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정말 웃으면서 함께 즐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뜨거운 박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브레이브걸스도 우리에게 에너지를 드리고 K-팝 스타와 함께 지구촌의 코로나 극복하는 지구촌을 응원하는 그런 에너지를 또 전 세계에 뿌리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K-POP 스타뿐만 아니라 우리 5천만 국민 모두가 이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많은 경우 한국의 좋은 점 뭐예요? 얘기해 보면 외국 학생들이 정. 근데 우리는 저는 조금 더 그걸 수승하는 의미로 의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나누고 베풀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한국인의 품성을 그대로 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혹시 대한민국의 4대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가문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무려 4대입니다. 100년에 걸쳐서 4대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수당 이남규 가문 이야기입니다. 이남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대 이장원까지 사실 이 가문은 감동과 눈물 없이는 사실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 땅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감사함을 갖고 있죠.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후손으로서 무엇인가를 화답을 이분들께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 이남규 선생님은요, 고위공직자입니다. 승정원 우승지를 지내시고 어찌 보면 고위공직자로서 그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모습 중에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기지 어디 가겠습니까? 보시는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님. 여러분들 50세에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한 그 군대 입대 지원하시겠습니까? 유일한 박사는 기업인으로서 또 독립운동가로서 교육자로서 50세 때 군내 자원 입대합니다. 코드명 A라는 사람이 바로 유일한 박사. 이 작전은 목숨을 다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전에 투입된 유일한 박사였습니다. 물론 마지막 투입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해방이 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목숨 걸고 했었던 우리 유일한 박사. 그리고 우리가 한글, 세계 최고의 문자 중에 하나라 불리고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한글, 그 창제의 원리를 담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이분이 아니었으면 사실 지금 우리 한국의 한글 창제 원리를 알 수가 없었을 텐데 훈민정음 해례본을 고이 간직할 수 있었던 간송 전형필 선생님. 이것이 당시 1,000원이었는데 국보는 값을 매길 수 없소 하면서 1,000원, 그때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인데 10,000원에 구입을 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목숨을 걸고 간직하게 됩니다. 일제의 눈을 피해가면서 그랬던 우리의 문화 독립 운동가죠. 또 직지심경, 우리 최초의 금속활자, 그냥 있었으면 전혀 알 수 없고 세상에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을 박병선 박사님이 프랑스에서 발굴해서 직지심경을 우리 세계 최초의 기록 문화 금속활자의 반열에 올리시게 됩니다. 이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남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태석 신부님, 암 선고를 받자마자 하시는 말이 다시 지금 가서 우물을 더 지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걱정했었던 그 따뜻한 마음, 가장 낮은 데에서 임하셨던 이태석 신부. 이거는 울지마 톤지라는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물, 감동 없이는 결코 보실 수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우리 호모 헐버트, 고종의 특사로서 이준 이상설 그 특사와 마찬가지로 비밀 특사로서 미국의 그 일제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했었던 호모 헐버트. 그래서 내가 꼭 죽거든 이 한국에 묻어 주십시오 해서 지금 한국에 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외국인으로서 독립장을 수여받게 되시는 분이죠. 바로 이러한 정말 우리 한국인의 품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 21세기, 22세기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